아찔한 무지개. 네, 저희의 다시 돌아온 아찔한 무지개. 오늘 해볼 이야기는요, 큐플랜이 사상 처음으로 약간 후속 보도? 반동성애 기독연대인가요? 네. 거기에 이제 주모 목사, 패스터 주께서 은하선님을 사기죄로 이렇게 고소를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퀴어 사기꾼 은하선 100만원 벌금의 전말은? 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야, 진짜 제목 네. 자극적이다. 네. 퀴어 사기꾼 은하선. 그 영상의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네. 그 영상도 좀 조회수를 올려주시고요. 네. 그에 이어서 이번에는 그 사기로 인해 내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행위를 하다니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 마상. 이러면서 은쌤을 또 민사고소를 했다고 해요. 마상에 대한 보상을 해줘. 이러면서. 그래서 이어진 민사소송에서 은하선이 이겼습니다. 네. 법조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좀 그쵸. 많이 공부한 사람 아니에요? 네. 세상을 많이 공부한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도 적어도 객관적인 어떤 걸 쓸 줄 알았지, 반동성애자로서 동성애 단체를 후원을 해서 양심에 타격을 입었으니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걸 이렇게 낼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거든요. 정말 이게 소장에 써져 있는 내용이었고 너무 받았을 때 너무 충격적이고 어이가 없고 허탈해서 막 웃었어요. 그 다음에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했어요. 소송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피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 저는 싸움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니, 저 맨날 맨날 난 그렇게 싸움을 얘기해. 싫어해. 언젠가 우리가 복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면서 그 최후 변론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자선단체인 줄 알고 돈을 보냈더니 알고 보니까 범죄단체였던 사건하고 똑같은 거다. 범죄단체! 그러니까. 피파가 범죄단체라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손들고서는 저 한마디만 하겠다고 막 그러면서 막 거기서 막 이야기를 막 법정에서? 했어요. 막 뭐라고 얘기했어? 근데 제가 요즘에 로스쿨을 보거든요. 드라마 로스쿨 본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아니, 로스쿨이 약간 좀 드라마틱하잖아요. 드라마킬이 됐구나, 법정에서. 그냥 민사 사건은 보통은 변호사들끼리 이렇게 나와서 하지, 그 당사자들이 원고 피고가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경우가 없어요. 어떻게 퀴어가 범죄단체냐? 저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해서 얼마나 퀴어들을 혐오를 하고 그래서 얼마나 괴로웠고 그동안 막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막 했죠. 우리 측 변호사가 저를 이제 제재시키고 안 이러시기로 했잖아요, 우리 이제. 저기요, 그만해.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누군가를 혐오해서 차별하는 것을 선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엔 그게 사실 범죄 행위에 준하는 맞아요. 것인데 네. 맞아, 범죄 맞아. 행위를 하려다가 의도치 않게 좋은 일을 하게 된 거지. 은하선에게 어떻게든지 사기꾼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리겠다가 정치적인 맞아요. 의도이기 맞아요. 때문에 목적이 다분히 보여. 제가 이제 강의를 가려다가 숙대에 있는 그 소위 말하는 터프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하는 바람에 그 강의가 안 하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분들이 가지고 온 논리가 이거였거든요. 사기꾼인데 전과가 있는 사람인데 왜 숙대에 와서 강의를 해야 되냐라는 걸로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는 그것도 좀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사기를 치려는 의도가 있었으면 이 정도로 끝났을까? 잘 쳤겠지. 이 정도로 끝났을까? 이 정도 끝났을까. 왜 나를 그 정도로 하게밖에 못 보지? 그러니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이 사건에서 이런 상황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참 혐오는 혐오끼리 잘 뭉친다 그럴 수 라는 있죠. 거고요. 진짜 은하선은 사기꾼이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요. 퍼뜨리니까 이렇게 세세하게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뭔가 있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맞아요. 게 제일 큰 문제죠. 그게 되게 문제죠. 참. 참 안타깝죠. 네. 그래서 제가 그 뒤로 되게 착하게 살려고 노력. 왜냐면 이미 전과가 있잖아요. 아니 원래 착하게 살았어요. 그냥 이미 전과가 있으니까 지나가다가도 에이씨 왜 저기다가 뭐 이렇게 해 말하면서 욕하려고 하다가도 그래 난 전과가 있지. 난 그렇게 싸움을 얘기해. 싫어해. 그래 난 전과가 있지.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판사 수가 너무 적잖아요. 맞아요. 업무가 너무 많은 와중에 판사 수는 굉장히 작고 그래서 사실 엄청나게 과로를 하고 있으면서 어린 나이에 이제 계속 고시 공부해가지고 제일 그러니까 탑 클래스들이 판사가 되는 프로세스였었죠, 이때까지는. 근데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사실 자기가 갇혀 있었던 벽 바깥을 너무 못 보는 경우들이 있는 거 아닌가. 정말 판사 숫자 늘려야 된다는 생각하거든요, 현실적으로. 근데 또 이거는 판사들이 반대예요.
왜냐하면 수가 작다는 것이 기득권이기 맞아. 때문에 맞아. 또 더 많이 뽑는 걸 맞아.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근데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하게 되는 고민은 그 판사 집단도 너무 헤테로섹슈얼의 남성 중심적인 집단인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페미니즘의 언어나 퀴어의 언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사실 좀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익숙한 언어로 이 사건을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한편으로는 이 한국 사법부가 퀴어나 어떤 페미니즘적인 어떤 가치가 연루된 일이 있을 때 이걸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갖추고 있나? 이런 식의 질문들이 막 생각이 나거든요. 판사들 이렇게 뽑을 때 몇 명 이상 퀴어로 뽑고 약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할당제 얘기 또 나오나요? 퀴어 할당제. 아주 퀴어 할당제. 공정한 사회로 아니, 가나요? 그래서 약간 그게 어려우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커밍아웃하면 월급을 더 줘. 남녀 동수제를 얘기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논의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남녀 동수제를 이야기하는 것에서 사실 점점 더 확장돼서 다양한 정체성들이 인구 비율로 뽑혀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영국의 브리티시 필름 카운슬처럼 그러니까 한국의 영진이 같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베임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영화 지원을 해주기도 해요. 베임이 베임이 베임. BAM인데 저는 베임을 기준으로 한다길래 죄를 지어야 지원을 해준다는 건가? 그러니까 B가 블랙, A가 에이지안, M이 마이너리티, E가 에스니서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러니까 뭐 남자, 여자, 흑인, 백인 이 정도의 기준이 아니라 다양한 정체성들을 어떤 판단 기준으로 가지고 와서 어떤 사회적 장벽이 없을 때는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이제 각 인구마다 그 적절하게 어떤 퍼센테이지가 공적 영역에 진출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생각으로 이제 평등 정책을 디자인하기도 하는데 여러 공적 영역이 한국에서도 이런 상상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랬을 때 남녀 동수로부터 이야기가 시작하는 건 어쨌든 인구 비율로 봤을 때 남성과 여성이 반반이라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상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여성 의제가 다른 마이너리티 의제보다 파워가 좀 있는 거죠. 쪽수가 돼서. 그래서 이제 페미니즘을 내걸고 여성의 어떤 비율을 딱 맞춰자라고 하는 이제 얘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소수자의 의제로 확장해가는 이런 식의 상상력들 계속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법적인 영역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 사실 한국 사회 요즘에 모든 것이 사법화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정치부터 시작해서 일상까지 다 사법화되어 있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법정에서 해결이 되는데 이 법정이 정말로 공정한 장이냐? 라고 하면 그렇지가 않은 거죠. 법원이나 행정안에 보면 연구회가 되게 많잖아요. 이제는 소수자 관련 법제, 사법적 판결을 연구하는 연구회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소수자에 대한 어떤 식의 혐오나 차별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은 기존의 법이 다루고 있고 다뤄봤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법이 개입하기 전에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가장 바라지만은 언젠가는 사법이나 행정이 여기에 개입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미리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저도 그런 그렇게 생각이 생각하고 들어요. 있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끝이어야 될 텐데. 해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은 언젠가 재조명되고 재해석될 것이며 그때는 보다 정의롭게, 보다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에서 멀어진 상태에서 보다 상식적으로 이 사건을 다시 재해석할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오늘 오피셜하게 엔딩을 해도 성소수자 차별이 없는 세상으로 빰빰빰빰 빰빰 이 있습니다. 네, 오늘의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저희의 영상을 보다 편하게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저의 영상을 누구보다 빠르게 업로드 소식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 바이브레이터.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안녕.